지금 코스닥 시장이 920포인트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엄청난 하락이에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18%에서 뭐 20%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종목 하나만 쌌었어도요. 역대급 폭락자. 내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 어떻게 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 종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이 안 좋은 상황에도 실적이 좋게 나오는 업체에 대한 대응 꼭 같이 해나가면서 짚어보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크릿 컨설팅 강프로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이유, 앞으로 우리가 좀 시장에 대응할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최근 장이 안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을 포기하고 그냥 내가 가진 돈을 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장 자체도 올라갈 이유보다는 하락할 이유가 더 많은 장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시장 왜 오르는지, 여러분들 혹시 들어가시는 종목들 왜 오르는지 알고 기다리고 계시는가요? 보통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시는 이유, 이 상승장이 왜 일어나는지도 사실 얼추만 알지 완전하게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고점에서 물리고 이제 대응도 안 되고 내려가면 그냥 손절 빠르게 쳐버리고 낙폭 깊어지면 이제 포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조금이라도 알고 간다면 조금 다른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포기했던 분들은 오늘 시장을 보면 코스닥 1000포인트 다 와갑니다. 상당히 배 아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눈에 이야기 드리지만 어느 수준까지는 버텨야 되는 시기 도 있어요. 시장이 무조건 떨어지는 게 코로나19 사태가 퍼지면 이거는 갑자기 재난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펼쳐나가기 어려워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는 생기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은 어느 정도 마련되고 있지만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거에 대해서 각 이제 대선이 다가오다 보니까 각 정치별로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각국의 정상들이 정치적 싸움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몰랐던 자기 자국 내 악재들이 터졌던 거에 대해서 좀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좀 이제 주가 하락도 있었고 환율 문제도 있었고 했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해결된다 하면 해결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뭔가 토의를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될 것들에 대한 이슈들밖에 악재들이기 때문에, 물론 해결을 안 하면 악재가 그대로 이어지고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아지겠죠. 근데 각국의 정상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 나라의 국민들이 반발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안 좋은 상황들을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을 하느냐, 자기의 이득을 취하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가 문제지만 해결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버텼던 시기가 있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코스닥 시장이 우리가 최근까지 내려왔을 때는 920포인트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엄청난 하락이에요. 여기 고점 대비해서 거의 18% 이상이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18%에서 뭐 20%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종목 하나만 쌌었어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전에 고점이었던 1060포인트까지 회복할 여지가 보인다고 하면 차례차례 중국 문제나 미국 문제, 전력난 문제까지 해결이 된다 하면 이 안 좋은 상황에도 실적이 좋게 나오는 업체들이 있고, 심지어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이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물론 주가는 아쉽지만 이제 공매도나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좀 안 좋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좀 눌리는 면도 있지만요. 대표 주식이지만 다른 종목들 보십시오.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억눌려 있던 투심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장 어떻게 좀 짚어보면 될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종목들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국전약품입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19 치료제인 호물질 중에서 좀 가능성이 매우 높은 라파모스타드라는 치료 원료 같은 게 있는데, 제조 방법을 국내에 특허 등록을 했다는 소식에 국전약품이 급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이 된다고 하고, 우리 국내는 11월 달쯤부터 진행을 한다고 하죠. 대부분의 이제 젊은 층까지 이번에 10월 말 정도 안에는 2차 접종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감염 인원수가 다시 증가할 수는 있어요. 이제 사망 인원수에 대한 이슈를 다룰 텐데, 최근에는 백신을 맞고 사망 인원수는 줄어들었다 합니다. 감염 인원수가 많아지고 있고, 사실 그게 계속 급증을 하게 되면 치료가 되지 않고 퍼지다 보면 사실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위험이 또 다시 도래하겠죠. 그러면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감기에 걸리면 치료제가 있고, 그 치료제를 먹게 되면 치료가 되죠. 다시 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감기는 어떤 약을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도 사상 최고로 오래 지속되고 있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빠른 속도로 퍼졌기 때문에 약간 감기와도 같은 증세를 보일 거다. 이제 그 바이러스 확산
확산세도 그렇고 걸리면 좀 더 감기보다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는 개발돼야 됩니다. 연구 중이고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세트리온 회사도 그렇지만 효과가 아주 있다고 하니까 물론 좀 가격은 많이 높다고 하는데요. 여튼 계속 나오게 되면 가격도 절충안이 나올 거고요. 이런 사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치료제가 나올 텐데 이런 종목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급등을 할 거고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투심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죠. 또한 근데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치료를 하려면 이게 감기인지 독감인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려면 어떻게 되죠? 진단키트 같은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진단을 맞아야 되겠죠. 당연히 의사도 감염되기 싫으니까 먼저 사전적으로 그런 증세가 있는 분들은 진단을 받아서 의사의 처방하에 치료제를 처방받고 그걸 먹고 치료를 받고 또 일상생활 하다가 또 걸릴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백신도 계속 맞아야 되고요. 독감 백신도 주기적으로 맞죠. 안 맞는 분들은 또 안 걸리기도 하지만 또 걸릴 때도 있으니까 독감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치료제 또 혹시 모르 이제 진단키트 종목들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주의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이 많이 가져드실 수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PJ메탈입니다.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저번에 영상에도 올려드렸는데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는 상승한다.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한 수치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는 상회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어제 미국 시장이 그래도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더 많은 매수 물량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국내에서 환율이 제일 문제였는데 좀 이제 국채 매입을 좀 중단하겠다. 테이퍼링 시사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환율이 좀 잡혀지고 있고요. 우리 국내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경제가 이제 우리 증시가 다시 활발하게 투자도 일어날 건데요. 그 중에서 일단은 제가 원론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구리값, 금속값 이런 것들이 그래도 아직 상승세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철금속, 구리 관련 종목들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게임 관련주 중에서 유명한 업체죠. 미르포가 지금 정말 흥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렇게 상한가에 근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너무 고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고점이고 예전에도 저희들이 이제 수익을 봤을 때 뭐 한 요 정도에서 뭐 요 정도까지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고 다시 그랬어야 되는 종목인데 이번 우상향은 정말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확인하게 되면 이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내려갈 수 있다는 점. 중국발 악재가 뭐 게임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해결책은 내놓습니다.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개별적인 이슈 받고 있다는 점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흥하해운입니다. 해운주들이 수익률이 좋게 나옵니다. 이 창출률이 사실 수주도 많이 하고요. 이제 해운업들이 미국에서는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도 이렇게 제약하는데 삼성도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 흥하해운이 오늘 급등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티드램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아직 이제 상장하고 41 거래일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어디에 관련이 있나요? 일자리죠. 대선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대선이 이루어지고 이제 어떤 투자가 나올 건지가 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공약을 하겠죠.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이 공약한 거는 일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이라는 게 또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내비치고요. 그다음 미래에 나는 이걸 해내겠다라는 정책을 하죠. 지금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부분의 것들을 어느 정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와서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는 방향성에서 많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엔 또 남북관계 좀 좋아지고 싶어가지고 정부 공약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죠? 북한이. 그거를 좀 건드려가지고 우리 좀 대화 좀 하자. 파이트 좀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일자리 관련 문제가 제일 첫 번째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실업급여 받고 있다고 많은 기업들이 또 요청을 해가지고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지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경제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1%가 나머지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고 하지만 그 나머지 사람도 없으면 나라가 운영되지 않는 거예요. 세금이 걷어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 관련 종목들 주의 깊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영상 한번 올린 적 있죠. 출산 장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또 올 겁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에 대한 소비 이런 것들은 요새는 한 가정에 진짜 2명, 3명이면 진짜 많은 거죠. 이제 뭐 1명 이렇게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한 자녀한테 투자되는 금액들 나는 이 아이한테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겪었던 중간 세대들이죠. 이제 뭐 30, 40대 지금 시기죠. 그때
20대 자녀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거나 내가 어렵게 공부도 하고 했던 지원이 많이 없었던 시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는 좀 올바르게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인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사주더라도요, 확실하게 사주고, 그다음에 교육적인 부분도 그냥 막 사주는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 좀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로 인해서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교육을 하는 그런 종목들도 이제 나중에 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금 이제 각 오늘 상승하고 있는 주요 종목들을 짚어드린 이유가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짚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그동안 낙폭이 너무 심했습니다. 7만전자가 무너지고요.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데도 얼마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정말 좋게 보고 우리나라 대표할 만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엄청 좋은 회사라고 해서 급등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한 73,000원대 한번 돌파를 하는지 다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오늘 한번 들고 와봤고요. 많은 분들이 이 8만원대에서 물려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아무래도 배당금을 얻고 좀 수익이 났을 때 빠져나오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못했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한 번에 수수숙 내려가다 보니까 대응이 못하고 여기까지 물 타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수급들을 보시면요, 대부분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팔고 신규 수주에 대해서는 기관들이 좀 많이 수급이 있는데 중요한 건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습니다. 그럼 개인들이 물량을 추려해야 되고 그 물량들을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없죠. 보통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들이 먼저 사놓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급등을 했다가 고점에서 이제 좀 내려오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73,000원을 뚫어야 된다. 우리나라 경계를 끄고 가는 회사지만 지금 이 지수가 상승하는 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서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무조건 삼성전자가 올라야 우리나라 지수가 오른다. 이제는 좀 다른 시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종목들 대응을 잘 해가면서 앞으로 다가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약간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번 시장이 상승하는 이유는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 환율에 대한 이슈가 사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1200원까지 갔던 환율이 12원이 줄어들었어요. 12원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고점을 찍고 하향 곡선을 그릴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내려간 겁니다. 국채금리 한번 보시죠.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5포인트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에는 1.6포인트 이상을 계속 상회를 하다가 국채를 매입을 적게 한다는 소식에, 아니면 이제 안 한다는 잠시간 중단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하향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게 원달러 환율이지 않습니까? 환율이 높아지면 자본이 이탈되는 거 맞아요. 수심이 안 좋아지죠.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주식시장은요, 여러분들 주가가 오르는 게 내가 사서 또 오르는 것 같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엄청난 대규모의 자금들이 한 번에 들어와서입니다. 줘야 돼요. 그런 대규모의 자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환차익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인원들이 생기는 거죠. 그 자금이 많아야 이제 환차익도 이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러한 요건이 있었다가 지금 이제 내려왔으니까 어느 정도 팔고 국내 시장에 다시 투자할 시기가 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한다고 좋아하고 마냥 투자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대응 가능한 종목들을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중국 헝다그룹에 대한 악재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자 상환을 못하면요, 디폴트 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망한다는 겁니다. 이자를 못 갚고 파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중국이 파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전력난도 있고 시진핑이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지금 안 좋은 경제 상황, 헝다그룹도 엄청난 부호인데 이런 사태까지 왔다는 거는 지금 유착관계가 있었다. 주요 기관들과 금융당국과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걸 칼을 빼들고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내야 되겠죠. 이런 썩은 것들을 좀 걷어내면 중국도 엄청난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회복을 할 텐데, 일단은 헝다그룹 이슈가 아직 남아있고 거의 이제 9일 정도 남았습니다. 갚아야 될 시기가요. 토요일 정도인데 22일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에 대한 악재가 만약에 터진다고 하면 증시가 이렇게 상승했던 게 다시 내려갈 겁니다. 주의를 하시고 이제는 종목 한번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보는 방향보다는 진짜 저점에서 담아가시는 거는 중기, 막 길게 봐도 2-3개월 요 정도 선에서 보고 이제 당분간은 한 10일에서 일주일 상간으로 거래를 하셔야 된다는 점 짚어보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 어떻게 하는데, 요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각 종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다만 지금 장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때 일정 부분 덜어내는 건 맞는 전략이죠. 저항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서 돌파를 못한다고 하면 다음에 있을 악재에 또 내려가기 때문에 적절하게 매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알고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해보자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항상 이제 포기하지 않으면 해뜰 날은 옵니다. 주식시장은 내려간다 하고 요새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역대급 폭락장, 역대급 버블을 뚫는 상승장이 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매년 있었던 거고 매번 폭락장이 오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겪었잖아요 여러분들. 겪으면 역대급 폭락장이죠. 이번에도 역대급 폭락이었습니다. 여튼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상승을 하는 게 우리 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꼭 같이 해나가면서 승리하는 주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성투하시고요. 여러분들 주식으로 수익 많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강프로였습니다.